안녕하세요. 더삼지기 김현기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자녀들과의 또 관계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우리 한번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껌딱지처럼 제 옆에 붙어 다녔는데요. 올해 언제부턴가는 자기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고요. 혹하면 문을 걸어 잠궈요. 이 문 걸어 잠그는 버릇 그냥 놔둬도 되나요? 부모님과 또 그 자녀분이 특히 이제 따님 같은데 이제 따님하고 어떤 그 관계에서의 어떤 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도를 하였었을 때에 이제 딸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어머니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 이제 부모님들께서 느슨한 간섭을 하시되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어떤 그 대화와 의사소통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교수분이 메러비안 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특별한 어떤 그 의사를 전달을 할 때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요소는 사실 7%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90%가 넘게 차지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 목소리 톤이 한 38%가 들어가고요. 톤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 사실상 이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지. 사실 그 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있어. 그리고 또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부모님으로서 이제 자녀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사실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인비테이션 하려면 사실 야! 일로 와! 이런 마음으로 인비테이션 하면 이게 인비테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방에서 이제 가령 그러다가 나왔다고 합시다. 싹 째려보면 네. 그거보다 너 나왔구나 반갑게 웰컴 해주고. 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딸이 무서워서 부모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참견하고 말하는 것이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참견하고 말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했었던 어떤 그 부모의 역할이 고스란히 청소년이 된 자녀에게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청소년 아이는 이제 본인은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너무 이제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어떤 그런 책임감을 주지 않고 부모님께서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부모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열린 공간이 되어주시는 어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공간처럼 언제 들어와도 또 괜찮은 공간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목사님은 엄마의 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또 얘기했다가 이게 또 애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게 되면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또 프리덤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땐 엄마가 마음이 두려워.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네가 괜찮겠니? 이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성인 대접해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자녀들과 랭귀지가 다르니까 아이들끼리 막 영어를 쓰고 또 1세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얘기를 막 하고 감정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케이스를 네.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확 튀어가고 올라가가지고 문 팡 닫고 그러면 그날 저녁은 끝나는 거예요. 나름 엄하게 이렇게 엄하게 네, 선을 딱 네. 긋는 거죠.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넘어가지 마.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 해라. 뭐가 화났는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이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선을 딱 바운더리를 거줘가지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때는 울면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을 지켜서 가정 서로 지켜야 될 그렇죠. 선들을 네. 정해서 이거 이상은 우리 집에서는 좀 용납하기 어려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라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서로 지켜가면서 대화를 할 때 나는 사실 그거 잘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잘했어. 사모님이 좀 이렇게 딱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지 못하고 생각이 많고 소심한 아이예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가만히 본인한테 맡기고 지켜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해보라고 옆에서 친구 문제를 코치해줘야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interest, 관심사, 그와 비슷한 아이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교회나 또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이제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어울리는데 보니까 부모 마음에 안 들어. 그때에 너는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애를 사귀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이는 더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코칭이 되겠죠. 쟤는 뭐가 좋냐. 쟤하고는 어떤 게 잘 통해.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좋겠죠.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투었을 때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둘 다 상처받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편을 들면 안 되죠. 네, 편을 들 수 없죠, 사실. 편을 들면 안 되고 둘을 데리고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실컷 싸우라. 남자들 같으면 이게 좀 가능하겠네요. 만약의 경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거는 얘가 조금 이것이 잘못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먼저 따로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죠. 싸우는데 둘이 놓고 너 왜 그랬어? 형한테 또 동생한테 너 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불러서 왜 그랬냐. 형제 자매들의 다툼이 사실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싸우면서 그 갈등이 있었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사실 가정 안에서 사회성을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항상 그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제 가족의 룰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 가족의 어떤 룰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다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많이 이제 간섭을 하시지 않아 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형제간의 어떤 서열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너 형이 형다워야지. 아니면 뭐 동생은 형한테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꼭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그 형제 간의 그 서열을 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모님들께서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들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느냐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딸이 전엔 밝은 아이였는데 코비드-19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교 수업이나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생긴 것 같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랑 우울증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이거 뭐 사실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이죠. 야, 이거 아이들이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우울증이 생길 그런 정도죠. 근데 제 생각에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뭐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이제 인퍼슨 대면 수업을 하고 그러면 생각에는 이렇게 오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공기 쏘이고 또 친구들도 거리를 두고 만나고 그런 액티비티가 필요한 것 같고 바로 팬데믹 시작하고 사실 이런 상담하시는 분 아니면 부모님들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머님께서는 자녀에 대해서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의 어떤 그 변화를 빨리 감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우선은 아이의 어떤 그 수면 시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식사, 그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량, 아니면 수면량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학교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 이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든 리소스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끼리 아니면 가족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제 야외로 나아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함께 가지면서 이제 집안에 자꾸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자녀분들을 이제 밖으로 끌고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문제와 갈등은 어떤 가정이든지 갖고 있죠. 다만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더 삶에서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에 관한 것, 특별히 자녀들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여름 휴가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pmc.3@gmail.com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머그컵이나 에코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공감 가셨다면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죠 꾹 눌러주시고 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가장 빨리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유를 통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더 삶은 여기까지고요.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